흰가루병의 방제기술. 우선 유기농의 원칙 및 목표에 입각한 일반 병해 관리입니다. 건강한 식물은 병해충 피해를 덜 받습니다. 따라서 유기농가의 주요 목표는 식물의 건강을 유지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작물의 적당한 환경에서는 식물 스스로 병을 퇴치하는 방어기작을 갖습니다. 잘 관리된 생태계가 병원균의 개체군 밀도 수준을 낮추는 성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식물의 건강 상태는 상당 부분 토양의 비옥도에 좌우됩니다. 양분의 균형이 잘 잡히면 식물이 더 튼튼해지고 따라서 병 발생이 감소합니다. 유기재배 중 가장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는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많은 병해충 문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저항성 품종의 재배는 유기농업에서 병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예방 조치입니다. 많은 요인이 식물의 저항성 작용에 영향을 미치죠. 그중 일부는 유전적 요인이며 나머지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챕터 1. 흰가루병의 발생 특성. 흰가루병은 곰팡이병으로 여러 가지 작물에서 병을 일으킵니다. 주로 박과 작물, 가지과, 상추, 딸기, 취나물, 향미나리, 참깨, 감, 사과, 포도, 장미, 거베라, 구기자, 작약, 오미자, 산수유, 보리, 녹두, 자운형 등 많은 작물에서 흰가루병을 일으킵니다. 흰가루병은 시설 재배에서는 물론 노지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확산 속도가 빨라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식물병입니다. 모든 흰가루병은 살아있는 조직에서만 자라는 순활물 기생균입니다. 흰가루병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1년 내내 기주인 작물 또는 잡초가 필요합니다. 흰가루병 진전은 15에서 26도씨 온도 범위에서 그늘지거나 통풍이 불량할 경우 잘 되고 기온이 30도씨 이상일 때 또는 햇볕이 잘 쬐을 때는 병 진전이 억제됩니다. 챕터 2. 주요 작물 흰가루병 관리 핵심 기술. 시설 재배 면적이 증가되고 재배 지역이 집단화되고 박과 작물을 연작함에 따라 각종 병해의 발생이 증가하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과 작물을 연작할 경우 병원군의 전염원을 단절할 수 없으므로 병원군의 밀도가 증가하여 병 대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토양 내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어 양분 간 길항작용을 일으켜 특정 양분의 결핍으로 작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저항력이 악화되어 병해충 피해가 더욱 심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박과류 채소 흰가루병은 다음과 같은 환경 조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첫째, 흰가루병은 밤낮의 일교차가 큰 봄철과 가을철에 발병이 심합니다. 둘째, 작물을 빽빽하게 심어 시설 내 통풍이 열악할 때 심합니다. 셋째,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여 작물이 웃자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넷째, 햇빛을 잘 받는 곳보다 그늘질 곳에서 병 발생이 많으며 시설 재배 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의 유리나 필름이 더럽혀져 햇빛 투과가 나쁠 때도 발병이 증가합니다. 다섯째, 박과 채소 재배 종료 후 병든 잔사물을 시설 내에 버려두면 계속해서 발병이 증가합니다. 가지과 채소가 흰가루병에 감염될 경우 광합성 면적이 감소하여 식물 생장 및 과실 발육이 억제되고 꽃이 적게 피고 감염된 식물의 꽃이 낙화되어 수량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첫째, 질소질 비료가 과잉되어 식물체가 웃자랄 경우입니다. 둘째, 시설 재배 시 밤낮의 온도 일교차가 크고
통풍이 잘 안 될 때입니다. 셋째, 여름철 일조가 부족하고 야간 시설 내 습도가 높은 장마철입니다. 넷째, 햇빛 투과가 나쁘거나 응달이 질 경우. 다섯째, 시설 주변에 흰가루병 기주인 잡초가 자랄 경우. 여섯째, 밥과 채소 재배 후 병든 잔사물을 시설 내에 버려두면 계속해서 발병이 증가합니다. 인과류 과수 흰가루병 성균은 병든 가지 또는 눈의 잉편 사이에서 월동한 후 병을 일으킵니다. 사과 흰가루병은 온도가 10에서 20도씨, 상대 습도가 높을 때 주로 발병됩니다. 5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고 한여름에는 발생이 정지되었다가 9월 중순 이후 다시 발생합니다. 여름철 저온이 계속되고 잦은 강우로 습도가 높으면 연중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 흰가루병은 병든 잎에서 월동하여 다음 해 병을 일으킵니다. 과실에 직접 피해를 주지 않으나 심하게 발병되면 족이 낙엽되어 수량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사과와 배 흰가루병은 다음과 같은 환경 조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첫째, 과수를 베개 심고 전지전정을 소홀히 하여 그늘지고 통풍이 불량할 때. 둘째,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여 과수가 연약하게 자랐을 때. 셋째, 과일 수확 후 위생 처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넷째, 꽃잎이 많이 발생하여 수세가 열악할 경우입니다. 챕터 3. 주요 작목별 흰가루병 발생 생태 및 방제. 밥과 채소. 오이, 참외, 수박, 멜론, 호박입니다. 증상. 처음에는 잎의 표면에 소량의 흰 가루가 발생하며 진전되어 잎 전체가 흰 가루로 뒤덮입니다. 오래된 병 무늬상에는 흰 가루가 회백색으로 변하고 흑색의 잔황각이 형성됩니다. 심한 경우 말라 죽기도 합니다. 진단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잎면의 녹색 바탕 위에 희끗희끗한 버진 모양의 작은 반점이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반점이 확대되면서 거의 잎 전면이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과 같은 하얀 가루 모양의 곰팡이로 뒤덮입니다. 시일이 지나면 병든 부위 색깔이 회백색으로 변하고 차츰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습니다. 환경 조절에 의한 딸기 흰가루병 발생 억제 효과. 딸기 제식 후 중탄산 칼륨이나 실리게이트를 살포하여 초기 전염원 밀도를 줄이고 튼튼하게 키우면 병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육 초기에 수용성 규소질 비료를 1에서 2회 살포하면 각피를 단단하게 하고 잎의 왁스층을 강화하여 병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든 식물체를 제거하여 전염원을 없애고 수확 후 포장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딸기 수확 후 잎, 줄기, 비상품 과일 등 잔재물을 거두어 소각 또는 매몰합니다. 또는 퇴비화하거나 물거름 재료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봄철과 가을철의 예방 위주로 유기농업 자재를 살포하여 초기 감염을 줄입니다. 클로렐라 배양액을 딸기 정식 후부터 12월까지는 500배 희석액을 살포하고 1월 이후에는 250배의 희석액을 잎에 살포하면 흰 가루병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클로렐라 배양액을 일주 간격으로 격주로 경염 및 관주 처리할 때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표. 클로렐라 연면 처리에 의한 딸기 흰 가루병과 잿빛 곰팡이 발생 억제 효과입니다. 질소질 비료가 과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시비로 튼튼하게 키웁니다. 방제가는 수용성 규산 처리 후 32일에 조사한 균 총수 기준으로 산정. 표.
퇴비 추출물과 수용성 황 처리에 의한 포도 흰가루병 방제 효과. 흰가루병 방제용 유기농업자재 및 활용 기술에서 식물 추출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흰가루병 방제용 유기농업자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석회 보르도액. 둘째, 유황제. 셋째, 난황유. 넷째, 마늘 추출물 등입니다. 석회 보르도액의 작용 기작을 알려드립니다. 식물체에 살포된 보르도액은 건조되어 엷은 막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천천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탄산을 함유한 이슬 또는 식물체의 분비액에 의하여 가용 상태의 구리염으로 변화되고, 이때 구리이온은 병원균의 표면에 흡착돼 내 생리작용을 교란하여 발화하지 못하도록 하여 살균 작용을 합니다. 석회 보르도액의 제조 방법입니다. 첫째, 불순물을 줄이기 위해 98.5% 이상의 순도를 지닌 황산구리와 90% 이상의 순도를 지닌 생석회를 준비합니다. 둘째, 한 용기에 총량의 80%의 물에 황산구리를 녹여서 묽은 황산구리액을 만듭니다. 셋째, 다른 용기에 생석회를 소량 희석한 후 나머지 20%의 물을 넣어 석회유를 만듭니다. 용기는 금속재가 아닌 폴리프로필렌 재질을 이용해야 합니다. 석회유를 밀봉하여 72시간 보관 후 보르도액을 제조하면 약해가 경감됩니다. 넷째, 석회유에 황산구리액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나무 막대로 잘 저어줍니다. 제조 과정 중 열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르도액의 호칭은 물 1리터 속의 황산구리와 생석회의 구람수에 의하여 4-4식 보르도액, 6-6식 보르도액, 8-8식 보르도액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각각의 제조 함량은 표와 같습니다. 표 34. 황산구리와 생석회 함량에 따른 보르도액의 종류입니다. 석회 보르도액의 사용 방법입니다. 보르도액은 약효의 지속성이 보통 2주 정도로 지속성이 큰 살균제로 비교적 다양한 병원균에 대하여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며 작물에 따라 농도를 달리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작물 및 병해에 따라 석회 보르도액의 약효 및 약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살포하여야 합니다. 약해 우려가 있는 작물에는 석회량이 높은 보르도액을 살포하거나 황산구리량이 낮은 보르도액을 살포하여 약해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작물 및 병해별 사용되는 석회 보르도액의 종류 및 사용 방법은 표 35와 같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병 발생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병증이 나타나기 2에서 7일 전에 살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살포 유효기간은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나 작물 및 병해별 사용되는 석회 보르도액의 종류 및 사용 방법입니다. 효과 및 주의사항. 석회 보르도액의 처리는 유효 성분인 구리차겸에 의해 병원균의 생리기능을 파괴하여 직접 병원균의 활성을 억제하고 식물체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여 병원균이 작물 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살균 효과를 나타냅니다. 보르도액을 살포하게 되면 식물체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해서 병원균의 침입을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가 살포 유효기간은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나 심한 강우가 없으면 2주 정도 약효가 지속됩니다. 살포액은 강우 전에 완전히 건조한 피막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르도액 처리에 따른 병 방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살포 후 완전히 건조되어 막을 형성해야 하므로 비 오기 직전 또는 후에 살포해서는 안 됩니다. 살포한 후 비가 바로 내리게 되면 가용성 구리의 증가로 약해가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물의 줄기나 잎이 산성인 복숭아, 살구, 매실, 배추 등에 살포할 경우 구리의 가용화가 증대되어 약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석회 보르도액 처리 시 오전보다 오후에 살포하면 약해가 경감됩니다. 석회 보르도액의 혼용, 혼용 가능 자재, 기계유제, 식물성 오일과는 혼용이 가능합니다. 혼용 주의 자재, 니코틴제, 제충국제, 데리스제 등은 혼용 시 살충력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혼용을 자제하되 같이 사용할 경우 살포 직전 혼용합니다. 혼용 불가자재, 알칼리에 분해되기 쉬운 석회 유황합제 등은 약해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황제, 석회 유황합제, 황토 유황합제. 유황제는 흰가루 병에 포자 발화 저지 효과가 우수하여 병 발생 전에 예방 위주로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황 기반의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황 기반 제품의 특성입니다. 석회 유황합제 활용 방법입니다. 석회 유황합제는 값이 싸고 살균력과 살충력을 지니고 있어 각종 과수 병해충의 방제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병해뿐만 아니라 응애류, 특히 녹응애류의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제조 방법 및 사용 방법입니다. 첫째, 20리터의 물을 40도씨로 데우고 5kg의 유황을 저으면서 첨가합니다. 둘째, 혼합액을 천천히 데우면서 70도씨에서 생석회 2.5kg을 서서히 첨가합니다. 셋째, 혼합액이 끓기 시작하여 30에서 40분이 지나면 거품이 없어지면서 자주색이 나타납니다. 넷째, 약 2시간 정도 약한 불로 끓입니다. 다섯째, 상온에 식힌 후 상층액을 500배로 희석하여 살포합니다. 석회 유황합제 제조 과정 모습. 완성된 석회 유황합제. 조제 2에서 3일 후 안정화하면 맑은 윗부분과 진한 아랫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따로 분리하여 맑은 부분은 살균제, 진한 부분은 살충제나 칼슘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 및 주의사항입니다. 약제의 강한 알칼리성은 병원균을 부식시켜 조직을 기계적으로 약화시키고 황의 침입을 쉽게 하고 황은 균 조직 내에서 살균작용을 하게 됩니다. 응애나 진딧물 등 각종 해충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살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약제를 혼합할 때 사용하는 용기는 일반 금속 제품은 피하고 제조 시에는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합니다. 분무기는 사용 후 암모니아수나 초산액으로 씻고 저장 시 용기를 막아서 공기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저장할 때 원액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소와 유황이 반응하여 굳어지고 약효가 떨어지므로 밀봉을 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기름을 약간 부어서 표면에 막을 형성시키면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강알칼리성으로 제충국, 데리스, 유기합성 농약 등 약제 분해를 촉진하므로 이들 약제와는 혼용하지 않습니다. 황토 유황합제 활용입니다. 유황의 특성상 물에 녹지 않아 손쉽게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농가에서는 대안으로 석회 유황합제를 만들어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 국내 유기재배 농가에서 유황과 황토를 고온에 감아서 녹여 만든 황토 유황합제를 개발하였고 이를 자담에서 개선하여 많은 유기재배 농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토 유황합제 제조 방법입니다. 황토 유황합제를 제조할 때 필요한 재료의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해 없이 좀 더 안전한 활용을 위해 pH를 낮추고 양잿물의 양을 200g에서 150g으로 20kg에서
15kg으로 줄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첫째, 폴리프로필렌통 110L 이상의 통에 유황 25kg을 넣습니다. 둘째, 황토 분말 500g, 천일염 1.5kg, 칼슘 암분말 0.5kg을 추가합니다. 칼슘 분말 및 첨매암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셋째, 가성소다 20kg을 추가합니다. 넷째, 완성 후 24시간 숙성하면 침전물이 발생하는데 상층액만 사용합니다. 조제할 때 가스가 발생하므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온도가 100도씨 이상 올라가므로 내열성 플라스틱 통을 사용합니다. 철제나 고무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사용 시 생육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살포 직전 현미식초를 한 말당 20에서 30ml를 첨가하면 약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입니다. 황토유황합제는 여러 병해에 대한 방제 효과가 있는데 특히 과체류 및 잎채소류, 흰 가루병 등의 방제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여러 가수농가에서는 탄저병과 같은 각종 병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황토유황합제는 pH 11에서 13까지 되는 강알칼리성이므로 제조할 때나 살포할 때 액체가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 보관을 하면 pH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천연 유화제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토유황합제는 방제 효과가 뛰어난 천연 농약임은 틀림없지만 약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2주 간격 이내 자주 살포하지 말아야 하며 고온기 또는 개화기에는 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천연 유화제 활용입니다. 작물에 살포하는 유기농업자재는 대부분 전착 효과가 적고 일부는 물의 녹는 성질이 적은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여주기 위해 유화제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전착제와 물비니듐과 비슷한 성질의 천연유화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비용으로 자가 제조가 가능하고 식물 추출물 등 각종 살균, 살충 성분의 전착 및 침투력을 높여주어 효과를 증진시켜 줍니다. 1리터 기준 제조 방법입니다. 사용자재 수산화칼륨 3.2g, 물 0.8리터, 캐놀라유 180ml. 제조 과정 물 60ml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합니다. 혼합물에 캐놀라유를 첨가합니다. 10분 간격으로 15회가량 반복 2분씩 믹서를 사용하여 골고루 혼합합니다. 제조 후 밀봉하여 2주일간 숙성 후 물 750ml를 첨가합니다. 사용 방법입니다. 사용할 때 300에서 500배로 희석해 이용합니다. 유화제 단용으로 사용해도 흰가루병과 같은 병해에 살균 효과가 있으며 진딧물, 응애 등의 살충 효과가 있지만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아 다른 자재와 혼용 사용해야 합니다. 혼합 과정과 숙성 과정을 잘 준수해야 완벽한 유화제가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수산화칼륨과 물이 반응할 때 온도가 100도씨 이상 올라가므로 주의합니다. 내열성 플라스틱 통에서 제조하도록 하고 철제통의 사용은 피합니다. 끓어 넘침에 주의합니다. 황토유황과 혼합 시 엉김 현상이 발생하므로 각자 희석 후 혼용하고 바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살충, 살균성 식물 추출물과 혼용할 수 있으며 혼용 시 그 효과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지나친 유화제의 사용은 작물에 약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난황유, 식물성 기름과 달걀 노른자를 재료로 만듭니다. 난황유란 채종유, 해바라기유 등을 달걀 노른자로 유화시킨 현타액으로 거의 모든 작물에 발생하는 흰 가루병,
노균병, 응애 등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활용하는 유기농 작물 보호 자재입니다. 제조 방법입니다. 첫째, 적당한 용기에 물 10ml 정도와 달걀 노른자 1개를 넣고 믹서기로 약 3-4분간 갈아 달걀 노른자를 풀어줍니다. 둘째, 여기에 식용유 60ml를 첨가하여 다시 믹서기로 4-5분간 혼합합니다. 셋째, 만들어진 난황류를 물 1마리에 혼합하여 골고루 충분하게 살포하면 됩니다. 소량을 사용할 때는 약 10배 정도로 희석해 사용하면 됩니다. 즉, 1리터 스프레이를 사용할 경우 만들어진 난황류를 10ml만 첨가하면 됩니다. 넷째, 만들어진 난황류를 전체 사용량의 물에 타서 골고루 도포되도록 살포합니다. 난황류 농도 및 살포량별 조성입니다. 난황류 사용 방법입니다. 예방적 살포는 10일에서 14일 간격, 치료 목적은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살포합니다. 잎의 앞과 뒷면에 골고루 붙도록 충분한 양을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난황류에 수용성 유황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난황류는 병원균과 해충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거의 모든 유기농 작물의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병에 대해서는 흰가루병과 노균병의 방제 효과가 높으며 해충에서는 응애, 가로이, 깍지벌레와 같은 미소곤충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난황류는 흰가루병, 노균병, 응애유의 병에 대하여도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방제 효과는 다소 낮습니다. 주요 작물병에 대한 난황류의 방제 효과. 주의사항입니다. 5도씨 이하 저온과 32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는 약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난황류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거나 식용유의 농도가 높으면 식물의 숨구멍이 막혀 생육이 억제되거나 조직이 괴사할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작물의 종류, 생육 시기, 재배 형태에 따라 난황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험적으로 작은 면적에 사용해보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양제나 유기농업 자재와 사용 시 효과가 낮아지거나 약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혼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추출물 제조입니다. 준비물, 마늘 부산물, 캐놀라유, 천연 유화제, 플라스틱통, 믹서, 저울, 거즈. 제조 방법. 첫째, 마늘 부산물을 2kg 준비합니다. 둘째, 물 2리터를 넣고 믹서기로 2-3분간 분쇄합니다. 셋째, 카놀라유를 100ml를 넣고 믹서기로 2-3분간 균질화 시킵니다. 넷째, 천연 유화제를 60ml를 넣고 믹서기로 2-3분간 혼합 후 거즈를 2-3겹으로 포개어 거릅니다. 다섯째, 총 2리터가 되게 물을 추가합니다. 여섯째, 원액을 소독통에 넣고 총량이 20리터가 되도록 물을 넣습니다.